우리가 전고점 때나 그 이상 한번 슈팅 흐름들 나오는 것들은 기대를 할 수가 있으나, 자 2차 전지 우리 기업들 수주한 금액만 해도 무려 560조 정도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가 7%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좋게 발표된 호실적 종목들도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 얘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NF, 성일하이텍도 4%, 5% 급등 중에 있는 상태고요. 세비캠도 역시나 5% 급등. 특히나 오늘 굉장히 불을 뿜고 있는 종목은 금양과 코리아 SE 같은 종목들입니다. 2차 전지 쪽에 수급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금양과 코리아 SE처럼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2차 전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는 어떤 종목으로 골라야 될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요, 제가 공지 하나 드리면, 주식성공TV에서는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추천주도 매일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고 싶으신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천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클릭하면 무료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려운 시장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주식성공TV 그리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만큼 성장성이 담보된 업종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하나은행에서 2023년 산업정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년에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는 위축이 된다. 하지만 어디 2차 전지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소재 부품 쪽에 보시면 정유와 2차 전지만 올해 호황이었는데 내년에도 호황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는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 혹은 업종의 둔화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특히나 2차 전지는요,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보시면은 올해 3분기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5조 3,600억이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무려 5,600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의 성장들을 보인 것이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13%, 영업이익도 31% 이상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인터뷰에서 2차 전지 업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죠.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우리 기업들 수주한 금액만 해도 무려 560조 정도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특히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L 법안이 나왔는데 이것의 피해가 아니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2차 전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죠. 전기차 시장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친환경차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란색이 전기차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의 흐름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뭐 정해놓은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특징적인 것은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들 침투율은 집중적으로 육성하던 일본의 발행과는 달리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침투율 더 빨라질 것이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더 빨리 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 쪽이 지금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중국 전기차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가장 높게 성장할
그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미국과 유럽 쪽이라는 거죠. 판매 비중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중국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 그 로컬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뭐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 업고 상당히 침투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점점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 판매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2차 전지에 있어서 CATL이라든지 이런 자국 2차 전지 업체들의 2차 전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어떻습니까? IRL 법안 때문에 어디를 써야 된다? 중국 업체를 못 쓰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2차 전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이니켈 그 배터리를 비롯해서 3원계 배터리의 수요도 급증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도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전지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그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양극재 시장을 보시면은 아주 가파른 성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성장에 따라서 우리 업체들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엔, LNF, LG화학과 같은 이런 업체들의 증설도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태에서 증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 캐파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 영업 이익들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시장 특히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까? 바로 리튬입니다. 그래서 3원계 배터리 기준으로 해서 필요 금속량을 보시면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리튬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 리튬 뉴스만 나오면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바로 금양이 있습니다. 금양을 보시면 기사가 하나 나왔죠. 10월 13일 날 콩고에 리튬 광산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금양은 리튬, 주석, 콜탄 등이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마노노 광산 개발 그리고 소유와 관련해서 현지 자원개발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이 마노노 광산에는요 리튬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양뿐만이 아니죠. 금양이 이제 주가가 요렇게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요게 요렇게 기사 나오고 나서 완전 초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양뿐만이 아니라 뭐도 올라갑니까? 지금 코리아 SE도 완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아 SE는 약간 결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리튬 플러스라는 업체와 함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는요 포스코에서 굉장히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임원이 나와가지고 지금 리튬 플러스 세워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하고 지금 소송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코리아 SE가 리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 요 업체는 순도 99.99%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건축물 사용 승인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 리튬 플러스와 함께 하이드로 리튬 지금 코리아 SE가 사명을 바꿀 거죠. 그래서 요 코리아 SE가 리튬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코리아 SE가 빵빵빵빵 급등을 하면서 차트를 딸 때 강보합권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15% 이상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 호재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보통 뭡니까? 특히나 자원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그 내용들, 재료들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보면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코아 정보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콩고 자원 개발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나중에 코아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음에 상장 폐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대원 SCN도 역시나 콩고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MOU를 체결을 했죠.
그래서 요 콩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원개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원 SC에는 파케노피시로 상호를 바꾸고요. 파케노피시가 스페로 글로벌, 스페로 글로벌이 미래 SCI로 상호 변경을 했다가 역시나 상장 폐지되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휴바이론이라는 업체도 마찬가지였죠. 콩고 광산 개발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한 다음에 역시나 상장 폐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 MOU, 특히 이제 콩고와 MOU를 체결을 하면 상장 폐지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대우 인터내셔널도 콩고에서 뭐 구리광산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미얀마 가스 개발 이런 것도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대우 인터내셔널이 법정 관리를 들어간다요. 하여튼 그렇게 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얀마 가스전 사업도 굉장히 잘 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포스코 그룹에 지금 편입이 되면서 상당히 알짜 회사로 변모를 했죠. 여기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들과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살아난 종목들의 차이는 뭡니까? 결국에는 자금력과 그만큼의 어떤 성장 가능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진행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호재들은 우리가 좀 걸러서 들어야 될 필요성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뭘 경험했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UI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뭡니까?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중동 지역에 진출을 해서 원전 개발을 한다. 그 원유 개발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역시나 급등했다가 결국에는 상장 폐지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점권에서 바닥에서 500%, 400% 급등한 이 고점권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또 조심하면서 걸러 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얼마 전에 금양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저격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2년 8월 14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금양이 발표했던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래 금양이라는 업체가 나쁜 업체가 아니죠. 굉장히 실적들을 잘 내고 있고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업체였습니다. 어떤 쪽이냐 하면요, 합성수지라든지 고무와 같은 고분자 재료에 첨가되는 발포제, 이것을 지금 꾸준히 만들어 냈던 업체인데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매년 실적들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핵심 재료인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과 2차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르코늄 첨가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공시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들입니다. 특히나 보시면은요, 지금 국내에서 금양이 세 번째로 개발했다는 2170 원형 배터리는요, 국내에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만들고 있고, 파나소닉이나 중국의 EVE, 템파워와 같이 전세계 10여 곳 정도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금양이 이것을 개발을 했다.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각종 공시를 뜯어봤을 때 어디를 봐도 원형 배터리 개발 추진 소식이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와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 그리고 2차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르코늄 첨가제 사업,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언급은 되어 있으나 원형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분기 보고서에 한 줄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해 연구개발비를 6,500억 정도를 씁니다. SK온도 790억 정도를 쓰는데 금양은 13억 정도를 연구개발로 썼는데 이 13억도 과거에 발포제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해왔던 그 규모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금양이 지금 류 회장님, 금양의 회장님이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어떤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주가가 과연 이런 성장성과 관련돼서 적정한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요때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8월달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급등, 그 다음에 밀려 내려왔다가 리튬 광산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봉에서 상당한 급등들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25,000원대까지 500%의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금양이 1조 원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금양이 1조 원 이상의 시총을 받을 만큼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됐느냐, 그것들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파동상으로 보면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4번 나왔고 11선 눌림목 N자 파동 나오면서 계속 끌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여기에서 죽고 나서 세력들이 1차로 나간 이후에 여기에서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왔죠. 7번 나오면서 다시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도 업종 또 주도주라는 종목들은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계속 주가가 1년 내내 올라가는 흐름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기에는 금양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이나 아니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금양 같은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겁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양 말고 새로운 종목들 아니면 또 2차 전지에 있어서 실적들이 확실히 담보되고 성장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업황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반기에 호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유럽에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은 유럽에서도 IRL 법안과 비슷한 RMA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유럽이 탈중국화를 위해서 원자재법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EU가 지금 11월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수렴을 거쳐서 언제 2023년 1분기 중으로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중국 관련된, 중국에서 신장이라든지 위구르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또 원재료들 이런 것들을 유럽에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게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한국 기업들이 결국에는 유럽 시장도 진출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요, 지금 CATL이 시장 점유율 1위 한 35% 정도가 되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시장 점유율은 이제 중국 내에 국한된 흐름들로 제한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업체들은 뭐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미국에 증설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도 증설을 하고 있는 대형주들, 또 여기에 납품하는 양극재를 납품하는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폐배터리 업체들을 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은요, 지금 살펴봤듯이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다시 눌림목 가지고 올라가기까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금양 같은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보지 말자라는 차원이고요. 코리아 SE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물론 리튬 플러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기술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코리아 SE의 실적이라든지 재무 구조를 봤을 때 과연 이만큼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용인할 만큼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코리아 SE도요, 기술적으로 보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N자 파동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밀려서 뭐가 나옵니까? 7번 구간, 손바뀐 구간이 나오고 정고점 때는 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금양하고의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금양도 역시나 1차 상승 나오고 2차 상승 나와서 다시 21선 밑에서 박스권 가지고 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디? 정고점 때 혹은 그 이상 가는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코리아 SE도 그것은 바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은 역시나 상승 흐름들 1차 나오고 N자 파동 나오고 21선 밑에서 박스권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고점 때나 그 이상 한번 슈팅 흐름들 나오는 것들은 기대를 할 수가 있으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제가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LNF,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좀 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먼저 양극재에서 가장 대장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은 게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21선 밑에서 박스권 잡죠. 그리고 나서 어디 전고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착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서 안착하고 더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르게 저 포스코 케미칼이나 아니면 반도체와 다르게 말씀드린 것은 순환매가 돌아오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 11선을 노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11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것은 어디까지 21선까지 내려오는 요 구간에서 매수하면 우리가 충분히 승부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재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LNF가 바닥권에 내려갔습니다. 그죠?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은 전고점대 돌파하고 위에서 쉬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는 저 LNF는 유일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되죠? 바닥 잡았고요. 그리고 20에선 안착하고 지금 상승 추세에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도 역시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초보 회원님들이라면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동안 속을 썩였던 폐배터리 관련 주들도 지금 이렇게 양봉 흐름들 나오면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폐배터리 관련 주들은 앞으로 우리가 성장성들을 볼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니켈이라든지 이런 그 금속 소재 가격들이 상당히 급등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폐배터리 쪽에서 이 소재들을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흐름들은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작은 종목들이 있죠. 인선 ENT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의 조그만 종목들이 여기에 있어서 뭐 어떤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급등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시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이 가장 폐배터리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이 지금 상당히 거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대형주들도 뭐 5% 급등 5% 급락이 굉장히 쉬운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 종목 저 종목 쫓아다니다 보면 손실만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수 보시면 바닥을 잡았거든요. 잡고 나서 다시 21선 돌파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까지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성장성과 실적이 담보된 2차 전지 섹터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작은 종목들 특히나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금양이나 코리아 SE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해서 우리가 단타로 치고 빠질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LNF와 같은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폐배터리를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